안녕하십니까. 인천 구월동의 남도원입니다. 지금 말씀드릴 건 자동차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방법과 주유소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죠? 없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 다 좋은 기름을 넣고 싶은데 일반인이 이게 좋은 기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왜냐면 그 기름을 성분 분석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주유총을 통에 넣기 때문에 주유 그 기름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한 1990년도 말 2000년도 초부터 이렇게 차를 운행해서 이제 그 경험치로 인해서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그걸 정리한 건데요. 되게 치밀하게 정리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일단은 본인 차량이 그 자동차도 그 하드웨어 부분과 그리고 전기 부분이 합성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차량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되어 있어야 돼요. 왜냐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 몸도 좀 건강하고 어느 정도 돼야 그 밥발이나 밥심이 받잖아요. 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체력이 좀 좋지 않으면 밥 아무리 먹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뭔가 차량 관리 상태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고, 좋은 기름을 이제 고르는 방법은 주유소 선택인데, 제가 한 5개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이제 세밀하게 정리를 한다면 한 10개 정도는 될 것 같은데,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. 일단은 새로 생긴 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. 왜냐? 새로 신규로 오픈하면은 그 기름을 그 저장하잖아요. 이제 몇십만 아니면 몇만 막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저장을 해요. 하면은 거기에다 이제 기름을 적재를 하죠. 저기를 하는데 채워넣는데 그, 그 새로 생긴 주유수일수록 바닥이 노폐물이 없다는 거죠. 기름에.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깨끗하다,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, 그 주유사 제조하는 데가 있잖아요. 예를 들면 GS, 칼텍스, 그리고 S오일, SK, 현대가 이제 그 기름을 직접 정제를 하는데, 정제를 하는 건 뭐냐면 중동이나 이라크 기름 나는 회사에서 그 검은 물질을 그대로 원유를 가져오고 이제 기계로 그걸 짜는 거죠. 짜면은 이제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이제 깨끗하게 나오는 게 휘발유, 그 다음에 경유, 등유 이런 식으로 나와요. 그 마지막에 찌꺼기가 그 도로에 가는 저기 있죠? 그 콘크리트 검은 색깔 그거예요. 그게 찌꺼기거든요. 그렇게 나오는데 주유소를 걔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기름을 저기 정제를 해서 주유소에서 납품을 넣어요. 그래가지고 GS나 SK나 이런 건 주유소 다 이름이죠. 이름인데 직영 주유소를 가야 돼요.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슨 말이냐? 주유소도 GS, SK, 뭐 현대 뭐 되게 많잖아요. SOE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브랜드 그냥 상호만 딱 걸은 거예요. 직영 주유소가 절대 아니에요. 아니기보다도 기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냥 그 브랜드만 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직영 주유소를 이용을 해야 돼요. 정제 회사가 기름을 직접 납품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직영이냐 아니냐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.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 주유소 가면은 써져 있어요. 직영 주유소다 아니다. 근데 안 써 있는 데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. 여기
직영주유소냐 아니냐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직영주유소를 이용하는 게 좋다. 왜냐면 직접 쟤네들이 정제를 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넣기 때문에 기름이 아무래도 좋을 수가 있죠.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GS, SK, 뭐 현대 이렇게 있는데 그냥 타이틀만 거는 데가 있어요. 간판만 써져 있는 거죠. 이런 데는 왜 저기 좋지가 않을 수가 있냐면 이름은 그런데 요즘 기름은 제가 뭐 정유소에 근무하는 건 아니에요. 아니고 그냥 들은 얘기와 그리고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직영주유소 앉는 데는 거의 다 짬뽕 기름이에요. 짬뽕 기름은 뭐냐면 그 타이틀만 그렇게 걸어놨지 기름은 이것저것 다 받아서 넣는 저 뭐야 창고에다가 지하에다가 넣는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좋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잘 기억을 해야 되냐. 이 주유소가 직영이냐 아니냐. 네,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름의 회전율인데 이제 기름을 아무래도 이제 저장했다가 이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기름을 이제 넣겠죠. 넣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면은 또 기름 정제 회사에서 기름도 채워넣겠죠.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으면은 아무래도 기름이 좋은 기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가요.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바닥에 있는 걸 바로 올리니까 회전이 빠르니까 기름이 좋죠.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회전을 하고 이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기름이 이제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. 근데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. 왜냐? 우리나라 사람들은 싼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름을 싸게 팔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요즘에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하진 않잖아요. 이렇게 많이 넣어보고 해봐서 연비가 좋다 하면 가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른 곳이 이제 기름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제가 연비 체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는 솔직히 관심 있는 사람이나 꼼꼼한 사람들이 이걸 하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도 이걸 지금까지 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기름을 이제 주유통에 반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빨 채워가지고 키로수를 얼마 정도까지 나오나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거의 저는 뭐 궁금한 분들은 해봐도 되고 아닌 분들은 그냥 패스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기름을 만땅 채우거나 반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 기름에 자기가 자동차를 굴려가지고 몇 킬로를 타냐 해서 이제 그걸 나누면은 연비가 나오겠죠. 연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가격이 나오겠죠. 자동차의 기름 가격을 말씀드린 거예요. 그래서 따져보면 연비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대번 나오죠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OPNet이라는 곳이 있어요. 플레스테이 스토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전국에 있는 주유소들이 다 나옵니다. 다 나와가지고 기름값, 경유값, 휘발유값, 위치, 그리고 자동 세차가 되는지, 정비가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. 거기서 기름을 가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시면은 좋은 기름을 듣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셀프 주유소가 있는데 요즘에는 전에는 이렇게 직원들이 다 기름을 넣어줬잖아요. 근데 요즘에 인건비로 인해서 그 셀프를 많이 이용하는데 셀프 주유소도 기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브랜드사에서 직접 넣는 것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, 그냥 짬뽕 기름이죠 거의 다. 직영 아니면 다 짬뽕이라고 보면 돼요. 왜냐면 이 기름도 넣고 저 기름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. 그래가지고 뭐 말해서 기름 없으면 저기
주유소에서 막 이것 좀 더 달라 하고 절로 또 팔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내가 봤을 때는. 네, 일단 그렇고 그 기름이 이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50원, 60원에 거의 주유 기름은 보면은 50원에서 60원, 70원 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옆 주유소랑 기름 차이가 난다는 건데 50원, 60원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이게 리터로 따지면은 뭐 한 40리터, 60리터로 따지면은 한 1,000얼마밖에 안 되거든요. 1,000얼마는 일단은 그 급 들어가는 거 있죠? 급가속, 그리고 급정지, 급출발 이것만 안 해도 이 1,000원이란 부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풀악셀 한번 때리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 막 엑셀질 한번 해도 이게 한 몇백 원, 몇천 원이 나가요. 그래서 이 작은 돈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. 네, 그거고 그리고 주유소 얘기가 나왔는데 전에는 주유소가 되게 많았었어요. 왜 많았냐면 그만큼 장사가 됐다는 거죠. 장사가 됐는데 되는 부분이 이 기름을 팔아서 마진도 남기지만은 기름은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그 검사를 잘 안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막 그 말해서 뭐 예를 들면 신라도 넣고 안 좋은 것도 넣고 그 경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팔아가지고 이제 이득금을 남긴 건데 요즘에는 단속이 엄청 까다로워졌어요. 그래가지고 위법이나 불법을 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10년 전, 15년 전에도 주유소가 저희 집 근처에 주유소가 되게 많았거든요. 정지 3개월, 정지 5개월, 6개월 이렇게 해갖고 문 닫는 그 문을 잠시 영업 중지된 지가 많았었어요. 근데 보면 거의 보면은 가짜 휘발유를 팔거나 가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걸려가지고 정지 먹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뭐 6개월 위에 또 장사를 하고 또 그게 두세 번 맞으면은 아예 그 영업을 못 해요. 그러면 이제 상호만 바꿔가지고 또 팔아가지고 저기 바꿔가지고 또 장사를 했고 그랬죠.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세녹스를 파는 가게가 그 주유소가 있었어요. 그 부천에. 근데 이제 휘발유사 정유사들이 세녹스가 들어오면은 장사가 본인들이 안 되니까 그걸 막았죠. 막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왜 그 주유소들이 많이 이젠 그 문을 닫냐면 요즘에 마진이 별로 없어요. 옛날처럼 이렇게 좀 불법 위법을 해가지고 말해서 그 고객님들 삥땅 쳐가지고 눈탱이 써가지고 이제 마진을 못 나기 때문에 그 마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한 100 얼마? 몇십 원 정도? 1리터에.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으니까 건물을 많이 짓더라고요. 주유소 자리 보면은 거의 아니면 건물이 올라가요.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 아니면 소규모 아파트. 이게 아무래도 돈도 많이 되고 또 깔끔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뭐 주유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이 주유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의 밥 같아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기름의 그 양보다는 질을 생각을 해야 돼요. 왜냐면 사람 그 밥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. 공깃밥 하나랑 그 죽 있죠, 죽. 죽 두 공기랑 어떤 게 더 저기 먹으면 힘이 날까요? 양은 죽이 더 많죠. 근데 실질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효율적인 부분은 밥 한 공기가 낫다. 그래서 내용은 뭐냐? 싼 기름 찾지 마시고 적정 가격에서 그 기름을 넣어야 된다. 비싼 것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건 선택할 목이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해야 되냐? 기름을 안 좋은 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, 밥이라고 생각하면은 사람이 이제 안 좋은 걸 먹으면 몸이 그 서서히 고장이 났잖아요. 그거하고 똑같아요. 예를 들면 기름이 이제 주육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기름이
연료 피터를 걸쳐요. 연료 피터를 거쳐가지고 이제 불순물이나 안 좋은 걸 한번 걸러내요. 걸러낸 다음에 이제 뭐 휘발유차 아니면 경유차에 이제 엔진에 들어가가지고 분사를 시켜주죠. 뭐 분사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폭발을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힘을 원동력을 받는데 엔진이 망가져요.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엔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 기름을 좋지 않은 걸 넣으면 엔진이 보링을 해야겠죠. 그래서 기름을 좋은 걸 넣어야 된다. 엔진이 이게 자동차의 가격의 4분의 1, 5분의 1 5분의 1을 차지합니다. 예를 들면 3000cc 같은 경우에 4000cc 같은 경우에 엔진만 한 1000만 원 정도 가요. 보링 같은 거 하면 좀 뭐 그렇게 적게 들어가지만 엔진만 바꾸려고 하면은 막 1000만 원. 비싼 차들은 15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내용이 되게 길어졌는데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좋은 기름을 찾는 방법, 신규 새로 생긴 주유소를 이용을 한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 브랜드 뭐 GS, SK 뭐 저기 셀프 주유소, 농협 주유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직영 주유소를 이용을 해야 된다. 그리고 세 번째는 회전율,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이용을 한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연비 체크를 본인이 기름을 넣어서 한번 해본다.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픈넷이라고 그 주유소 전국 주유소를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그걸 참고한다. 네, 이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기름을 찾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좋은 기름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세요.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그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